안녕하세요. 돌파리 배구의 피셜입니다. 토요일에 한국생명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통장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1로 한국생명이 승리를 했는데요. 인천 삼산체육관인데 오늘도 관객이 많더라고요. 최근 여자배구 관객이 각 경기장별로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인천하고 광주는 관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한국생명은 입장료 수익만으로도 킴의 연봉을 뽕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장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은 오늘 임혜림이 처음으로 스타팅 멤버로 미들브로카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팀인 한국생명을 상대하게 됐는데 저번 시즌에 염어르헝이 1순위였고 그래서 페퍼로 갔죠. 그래가지고 드래프트 2순위의 유망주로 한국생명에 선발이 돼서 중간중간 조커로 좀 투입이 되기도 했었는데 수지킴에 대한 보상 선수로 어쩔 수 없이 통장으로 이적을 했죠. 오늘 시합을 보니까 경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신장도 높고 그리고 본인의 노력으로 득점도 좀 하고 블로킹도 좀 하고 서브 에이스도 제 기억에 하나 있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신인급으로서는 제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마 곧 주전급으로 안착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돼서 흐뭇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통장도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특히 이제 폼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폼푼의 운영과 코트를 바라보는 시야를 바탕으로 운영을 잘했고 그리고 토스가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지난 리그 시즌 초반 때는 아직 팀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해가지고 양호하지 못한 모습이 많았는데 오늘은 적응이 많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아베크롬비에게는 높고 빠르고 정확하게 주고 그리고 표장군의 그런 이동시간차 같은 거 이런 거 줄 때는 낮고 빠르게 주고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또 따라올 수 있게 좀 느리게 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토스로 주는 것이 한국생명과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자형이 리그 처음에 원했던 게 높고 빠른 배구였잖아요. 그게 사실은 단자형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감독이 원하지만 어렵거든요. 받아들이는 공격수들도 어렵고 세터에게도 어렵고 근데 우리 V리그 세타 중에서는 그 높고 빠르게를 만약에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폼푼이 유일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포텐이 터진 게 2세트였어요. 2세트에 사실 흥국이 뼈리 크게 못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못했지. 저 서브 리시브도 흔들렸고 근데 그거 맨날 흔들리잖아. 그리고 토스도 정확하지 않았고 그 맨날 안 정확하잖아. 평소에 잘하던 거 평소에 못하던 거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 2세트에 통장 선수들이 단체로 갑자기 미쳐 날뛰어가지고 플레이가 막 다 성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폼푼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플레이를 구상한 대로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었어요. 다 성공을 하니까. 자, 근데 결국에는 나머지 3세트를 졌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통장의 전체적인 페인은 이제 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재밌는 작전 타임이 많았는데 지금 요거에 대한 작전 타임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게 3세트였나 4세트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호요미 감독이 원하는 것은 킴에게는 실점을 하더라도 킴은 너무 잘하니까 킴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실점을 하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의 공격을 반드시 막자. 블러킹이든 디그든 반드시 막자라는 걸 요구했거든요. 통장 선수들이 반대로 했어요. 킴만 악착같이 막은 거야. 오늘 진짜 잘 막았거든요. 이따가 또 말이 나오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블러킹과 디그라든가 이런 그 수비의 그 시스템이 킴을 막는데 너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에 대한 대비가 아무래도 감소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킴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좀 평상시에 주목을 받지 않았던 선수들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활력소라는 썸네일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흥국 쪽에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작전 타임이 재밌는 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19대 13 작탐이었나? 또 호요미 감독이 막 소리를 친 다음에 작전 타임이 끝나고 화이팅 하면서 어이 외치면서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 앞에 신호가 IBK 어이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IBK라는 그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마 막내인 임혜림이 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지.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장인 신영경이 했거나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에 그게 없으니까 표승주가 아무도 안 하는데 하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평소에 안 하던 IBK 하는데 이제 안 하던 걸 하니까 갑자기 삑사리가 났어. IBK 목이 좀 메이는 모습이었고요. 그거에 뒤질세라 이제 그 두 랠리 뒤에 19대 15에서 흥국에서도 작전 타임을 했는데 그때도 혼이 많이 났죠. 단자 형님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월드킴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자 뭐 하나만 하자 뭐 화이팅 하자 막 분위기가 들끓었는데 마지막에 어이 할 때 굉장히 맥 빠지는 어이
이렇게 하고 나가는 좀 재밌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은 단자 형님이 이게 시합은 이겼지만 답답한 심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합이었나봐요. 그래서 작전 타임 때 막 굉장히 분노의 작전 타임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4세트 13대 11 때 이원정이 운영을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고쿠상에게 중뻥 토스를 올린 겁니다. 이게 막 정신이 없고 혼전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급한 마음에 그렇게 올린 건데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중뻥 토스는 그 토스를 받는 미들브로커가 경험이 많고 키가 커야 됩니다. 예, 근데 레이나는 점프력이 높아서 높이는 높지만 키가 작을 뿐더러 그리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미들브로커를 3달 동안 했었던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뭐 되게 오래전이잖아요. 경험이 없다고 봐도 미들브로커로 전향한 지가 지금 2번째예요. 2번째. 경험이 일천하다고요. 그럼 그 중뻥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거를 하느냐고 너무 화가 나서 작전 타임을 불러서 그거만 이제 혼을 냈거든요. 단자 형이.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원정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김태희 통역사의 모습. 김태희 통역사의 모습이 너무 재밌어요. 그 동안도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예. 왜냐면은 보통 작전 타임을 할 때 단자 형의 말씀을 통역을 할 때 단자 형이 하는 게 맨날 소리치면서 세타 혼내는 게 주로 있거든. 그럼 그 혼내는 거를 근데 김태희 통역사는 단순히 말만 통역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몸집과 억양까지 혼을 내는 듯이 통역을 해. 그러니까 본인도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타를 토닥이면서 진정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그동안도 많았는데 오늘은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서 단자 형도 너무 흥분을 많이 하니까 단자 형도 이제 토닥이는 거야. 4세트에 좀 몰려있네. 16점 테크니컬, 8점 테크니컬 때도 토닥이면서 좀 진정하면서 조금 감정을 자제를 하면서 작전 타임에 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김태희 통역사가 주 업무가 이제 통역이 아니고 그렇게 토닥토닥거리는 게 주 업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월드킴이 외국인 선수들의 멘탈을 관리를 담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월드킴은 외국인 담당, 태희킴은 감독과 세타 멘탈 담당. 통역사가 아니라 이제 멘탈 관리사야 이제. 정말 그 누구보다 지금 태희킴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킴이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평소만큼의 지나간 시합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하고 저조했습니다. 범실도 많았고 리시브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블로킹도 많이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팀에서 월드킴을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역시 마지막 세트의 결정적인 상황, 듀스 상황,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는 월드킴의 존재감이 빛남으로써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베크롬비가 오늘 진짜 잘했거든요. 계속 잘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중에 탑은 아베크롬비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오늘 엄청난 화력을 발휘한 아베크롬비였는데 4세트 듀스 접전에서는 아베크롬비와 킴의 화력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킴이 우세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저거라고 봐야죠. 양팀 다 듀스 접전이고 마지막 세트고 클러치 상황에 에이스에게 의존했던 건 똑같아요. 흥국생명은 월드킴에게 의존했고 통장은 아베크롬비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아베크롬비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컸어요. 뭐가 컸느냐? 흥국생명을 보면은 월드킴이 전위에 있을 때 도비의 수비가 오늘 킴을 받쳐주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도비 덕분에 이겼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받쳐주는 경우가 있었고 옐레나가 전위로 가면은 킴이 또 후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킴이 이제 수비를 해줘서 옐레나를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든든한 팀 동료가 있다는 것이죠. 배구라는 거는 절대로 혼자의 그런 개인적인 기량으로 뭐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거의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아베크롬비는 전위에서도 아베크롬비가 공격해야 되고 후위에서도 아베크롬비가 공격해야 되고 수비도 아베크롬비가 마지막 세트 듀스 접전 때는 아베크롬비가 수비를 도맡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노가다를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얼굴 클로즈업에서 부담감과 긴장이 팍팍 느껴지죠. 그리고 체력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예, 마지막 한 20점 대 이후로는 아베크롬비가 뭐 계속 날아다녔기 때문에 체력이 안 떨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네트를 못 넘기는 범실 때 타점이 낮아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그런 활약에 힘입어서 도비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데뷔하고 나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처음일 거예요. 팡팡 플레이어를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진짜 과거에 쌍둥이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막 뭐 일 시키고 뭐 그런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뭐 저 풍문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그 번개탄 사건 때 야 이거 문 잠겨 있으니까 열어라 해가지고 그 문까지 딴 사람이거든요. 이 도비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그런 암울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쌍둥이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게 많네. 중요한 활력소가 2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3세트의 활력소. 2세트에 엄청나게 지고 나서 3세트도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끌려갔단 말이에요. 흥국생명이. 그래서 이거는 정관장과의 시합을 이제 떠올리는, 큰 차이로 지고 그 다음에 쭉 지는 뭐 그런 패턴이었잖아요. 그날. 이거 잘하면은 또 역전패 당했구나 했는데 3세트에 바로 저번 시합에서 두각을 나타낸 도고쿠상이 연속적으로 이제 득점을 함으로써, 그 중에 서브 득점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장팀 선수들이 당황을 한 거죠. 왜냐면 도고쿠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그 다음에는 도고쿠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통장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수비라든지 그런 게 좀 분산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3세트를 결국에는 역전을 해서 비교적 손쉽게 3세트를 가져왔고요. 근데 정말 중요했던 게 4세트인데 4세트도 끌려갔었단 말입니다. 끌려갔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대단한 교체 카드가 나오는데, 수지킴이 1세트에 서브 에이스가 있긴 했는데 오늘따라 서브 범실이 많았어요. 수지킴뿐만 아니라 다른 통장 선수, 흥국 선수들도 서브 범실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분인데 인천 삼산체육관이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엄청 크잖아요, 체육관이. 그럼 좀 기류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배구공의 플로터 서브란 게 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기의 흐름에.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서브 범실이 수지킴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원포인트 서버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박은서였습니다.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박은서가 2명 있잖아요. 페퍼의 박은서가 있고 흥국의 박은서가 있습니다. 흥국 박은서가 선배인데, 그래서 두 사람을 구별해서 줄임말로 페퍼 박은서는 페은서, 흥국은 흥은서 이러거든요. 근데 또 이제 좀 그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갤러들은 그 빨리 읽다 보니까 홍은서인 줄 아는 거야. 홍은서. 그래서 이제 홍은서로 검색하면은 글이 되게 많이 나와요. 홍씨 아니에요. 홍은서, 홍씨 아닙니다. 흥씨, 박씨인데 흥씨가 아니라 박씨지만 흥국 박은서라서 흥은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이게 계속 홍은서라고 쓰다 보면 나중에 밈으로 홍은서로 굳어질 것 같기도 해. 근데 어쨌거나 그 흥은서가 언제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됐었죠? 지난 정관장과의 시합에서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흥은서가 뭐 수비라든지 뭐 서브라든지 이런 데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를 내준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서버는 이번 시즌부터 했는데 저번 시즌에는 교체 세타로, 백업 세타로 좀 몇 번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시합을 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흥국생명과 킴 팬들은 안단 말이에요. 거기 경기장에 찾아간 관객들이 아는데, 중요한 상황에서 4세트에서 흥은서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가니까 관객석이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관객들이. 와,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저러면은 흥은서가 더욱더 부담을 느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투입이 결정적인 조카가 됐습니다. 서브가 엄청난 서브가 나왔어요. 연속 서브를 4번을 넣었습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황민키를 노려서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는 2번의 서브가 표장군에게 갔는데 표장군도 서브 리시브가 엄청나게 불안했기 때문에 겨우 올려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점이라든지 퀄리티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도고쿠상이 단독 블러킹을 2번이나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세트는 합작 활력소였죠. 도고쿠랑 흥은서가 합작 활력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DC 인사이드 딱 갤러들이 난생 처음으로 흥은서를 엄청 칭찬하는 글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야, 오늘 흥은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팬들에게 칭찬드린 게 처음이거든.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이 1라운드 모든 시합을 이제 마쳤습니다. 6번의 시합을 마치고 단독 1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좋긴 한데 쉬웠던 시합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합을 겨우겨우 이겼어요. 승점은 어떻게 3점씩 잘 땄긴 했지만 겨우겨우 땄습니다. 듀스 간 적도 되게 많고요. 오늘 시합도, 이번 시합도 두 세트가 듀스였거든요. 이제 다음 2라운드 첫 시합도 통장과 해야 될 텐데, 통장에서 어떻게 데뷔를 하고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인도네시아 팬분들을 위해서 정관장의 시합도 후기 영상을 올리는 상황인데, 처음 2개는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폭발을 해가지고 이거다 해서 이제 저번 시합 도로공사와 정관장의 시합도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7분짜리로 올렸는데,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막 작업을 하고 번역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물론 번역기의 힘을 좀 빌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합이 목요일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날 어떻게 할지 구상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녹음을 최종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금요일날 그거를 바탕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금요일 편집만 13시간이 걸렸습니다. 7분짜리 영상인데 편집만입니다. 그 전날 거는
이거는 제가 합산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조회수가 3,000명밖에 안 보셨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한국 팬들인 것 같은데 그거. 와, 그래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들도 월드킴이 진 시합에 대한 영상은 많이 안 보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도네시아 분들도 똑같은 거야. 그 시합은 메가와티가 패배를 한 시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3대 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했는데 그날. 그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메가와티가 이긴 시합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진 시합은 그냥 대충 소식 정도만, 어차피 그것도 오래 걸려요. 자막을 만들어야 되니 소식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거는 아마 일요일일 거니까 저는 또 곧 있을 정관장 시합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뇌피셜 배구 돌팔이었습니다.